저희가 지난 2020년 10월 사랑해가지고 끝까지 간다 코너에서 시각장애인용 음향 신호기에 대한 취재를 했었는데 그랬었죠? 당시 여러 가지 고장이나 오류 등 문제점이 참 많았었거든요. 7개월이 지난 지금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출동했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사랑의 가족에 도착한 제보. 지난해 방송한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오류 고장 관련 문제가 아직도 많다는데요. 횡단보도에서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책임지는 음향신호기 문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타이틀 끝까지 간다. 음향신호기 오류. 횡단보도 건너기 두려워요. 그 후 끝까지 간다에서는 지난 2020년 10월 음향신호기 고장에 대해 다뤘었는데요. 방송 후 7개월 제보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제보자가 흰 지팡이를 짚고 다가온다. 지난번에 음향신호기 관련해서 제보드렸던 송재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어떤 일로 제보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음향신호기 관련해서 아직도 좀 고쳐지지 않고 좀 많이 불편하고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연락을 좀 드리게 됐습니다. 지팡이에 의존해 길을 걷는 제보자 송재용 씨는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전맹 시각장애인. 차량의 통행이 번잡한 교차로에서 음향신호기 안내만을 믿고 길을 건너야만 합니다. 송재용 씨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음향신호기 설치 규격에 따르면 신호기 버튼은 시각장애인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하며 반드시 점자도 표기해야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대촌 1에서 10단지 교차로 호서직업전문학교 방향 횡단보도입니다. 사용자가 송신기의 버튼을 누르면 신호등 상태와 현재 위치, 진행 방향까지 안내하고 주변 소음에도 잘 들리도록 안내 음량의 크기는 70dB 내외로 맞춰야 합니다. 직업전문학교 방향 횡단보도입니다. 7개월 전 방송에서는 많은 곳에서 이런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문제를 소개했는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음향 신호기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진행 방향에 대한 설명이 없었거나 고장 사례 1. 진행 방향에 대한 설명 누락. 음량이 너무 작아 아예 소리가 들리지 않기도 했습니다. 고장 사례 2. 음향이 작아 소리가 안 들림. 7개월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제보자와 함께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제보자가 횡단보도 앞 전봇대에 있는 음향 신호기를 누른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발산역 방향 횡단보도입니다. 지금은 이쪽으로 가면 어느 쪽이 나오는구나 알 수 있게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발산역 방향 횡단보도의 녹색. 다행히 구체적인 진행 방향이 제대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량이 작아 들리지 않았던 인근의 음향 신호기는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강서우체국 방향 횡단보도입니다. 이렇게 잘 관리가 되면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이렇게 길을 건너 다니는데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8개 음향 신호기 중 단 한 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충격을 주었던 교차로. 현재는 모두 수리돼 잘 작동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소개했던 또 다른 사례는 서울 마곡지구의 음향 신호기인데요. 제보자가 횡단보도 앞에 설치된 음향 신호기를 누른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마곡 엠벨리 7단지 방향 횡단보도입니다. 마곡 엠벨리 7단지는 방향 안내가 잘못된 경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안내를 했던 기가 막힌 사례입니다. 이곳 역시 제대로 수리가 됐을까요? 제보자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제보자가 음향 신호기를 누른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서울식물원 방향 횡단보도입니다. 제보자가 다른 방향의 음향 신호기를 누른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마곡 엠벨리 7단지 방향 횡단보도입니다. 고장 수리 후 정확한 위치 안내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고겐벨리 그런데 7단지 맞은편 쪽으로 길을 건너려는 순간 제보자가 횡단보도를 벗어나서 걸어간다. 네, 그래요. 자칫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 여기래요. 지금 이렇게 음향 신호가 건너가고자 하는 그 건너편 방향에서 유도 신호음이 나야 되는데 유도 신호음이 안 나서 잘못하면 차가 다니고 있는 길로 빠져서 가버릴 수도 있고 그러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 빠질 수 있어서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시각장애인이 서 있는 쪽의 음향신호기 송신기에서는 신호등의 상태와 가려는 곳에 위치 안내가 나오고 맞은편 수신기에서는 시각장애인이 방향을 알 수 있도록 유도음이 나와야만 합니다. 마고겐벨리 7단지 하지만 이 음향신호기의 맞은편 수신기에서는 유도음이 들리지 않아 방향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반만 수리된 셈입니다. 한편 지난 방송에서 제보자가 직접 고장 신고를 했던 음향신호기는 신고 후 4일이 지나도록 방치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잘 작동이 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마고겐벨리 7단지 방향 횡단보도입니다. 지금은 잘 고쳐져서 기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꼭 방송에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들만 고쳐주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 기가 좀 막히기도 하고 좀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말고도 제대로 고쳐지지 않고 고장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벌써 6개월째 고장난 채 방치된 음향신호기가 있다는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 이곳은 근처에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있어 시각장애인들의 왕래가 잦은 지역입니다. 제보자가 전봇대를 더듬으며 음향신호기를 이거 찾는다. 신호기가 없네. 이게 지금 위에 그 신호등이 있는 거 맞나요? 예, 위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신호기가 없다는 게 좀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요. 이곳은 아예 음향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제때 건널 수 없어 위험한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신호등이 바뀌고 비장애인은 건너가지만 제보자는 그냥 서 있다. 제보자가 다음번 신호에 건넌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차도 위로 한 발짝도 옮길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눈 안 보이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길만 좀 안전하게 건너 다닐 수 있어도 좀 더 삶의 질이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좀 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의 한 음향신호기는 지난 2020년 12월에 고장 신고를 했지만 수리되지 않고 방치된 탓에 지난 3월 다시 고장 신고를 해야 했고 이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데요. 지난 5월 6일 확인한 결과 여전히 고장난 채 방치되어 있는 음향신호기. 제작진이 음향신호기를 눌러보지만 소리가 나지 않는다. 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담당인 남부도로사업소에 문의해봤습니다. 저희가 직접 나가서 처리하는 건 아니고요. 이 업체에 통보를 해가지고 바로 조치하도록 저희도 바로 지시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약간 빼먹을 수도 있긴 한데 거의 그런 경우는 없고 그게 또 재부작 나실 수도 있고요. 그런 거는 한번 저희도 현장 나가서 봐야 돼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통약자 사고 현황은 2016년 5만 4천여 명에서 2018년 5만 6천여 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보행 안전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한편 서울 시내 음향신호기 중 고장, 오류 등의 문제가 있는 곳은 무려 14,525건이나 됩니다. 시각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남정한 소장. 필요로 하는 음향 신호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렇게 훼손이 된 이후로 금방금방 교체가 되어지거나 새 것들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방치된 시간이 좀 길다는 문제점. 그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이고요. 아직까지 보급률은 현실적으로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 보수를 담당하는 도로사업소 측의 입장은 어떨까요?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요. 인력상으로도 문제도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서울시 전체에 있는 교통 시설물에 관해서 다 하기 때문에 이런 음향신호기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2번씩 전수 점검을 하고 필요한 부분들도 먼저 이렇게 조치하고도 그래요. 1년에 2번 전수점검 하시는 걸로 커버가 되나요? 저희 교통인력과 방침받아서 하는 거라서 저희가 그것만 계속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좀 있고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지능형 음향신호기가 폭넓게 논의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능형 음향신호기는 시각장애인이 자신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직접 음향신호기를 작동할 수 있어 신호기 버튼을 찾는 번거로움이 줄어듭니다. 주변에 신호기 9대, 유도기 몇 대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장점은 관리자가 신호기의 동작 상태와 고장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덕분에 고장난 기기에 대해 보다 신속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지능형 음향신호기에 대한 방송 후 경찰청에서는 서울시에도 지능형 음향신호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규격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측에 전달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얼마나 진행됐는지 경찰청에 직접 문의해봤습니다. 우선 그 이후로 제정안에 대해서 검토를 좀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통과가 돼가지고 조만간 배포를 할 예정이거든요.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자체에서는 규격에 맞게끔 제작되어 있는 그 제품을 구매해서 설치를 하는 업무 분장이 다 되어 있거든요. 서울시청 교통운영과 경찰청 규격서에 의거해서 설치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규격서에 포함된 내용이면 저희가 따라야 되는 거죠. 네, 저희가 최근 확인한 결과 지난 5월 11일에 새로 개정된 이 음향신호기 규격이 경찰청에서 배포가 됐다고 합니다. 네. 정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러니까요. 이제 서울시에서도 음향신호기의 고장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능형 음향신호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체계적인 수리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뭐 사용하는 분들이 항의하거나 시정을 요청한 뒤에 고쳐지거나 아니면 아예 방치되는 경우도 참 많았었는데요. 네. 이제는 수리나 후속 조치가 가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런 조치들이 전국의 횡단보도에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실시되도록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음향신호기의 잦은 고장 문제를 해결하고 또 시각장애인들도 좀 편안하게 길을 건널 수 있게끔 지자체의 적극적인 시행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